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독고투자입니다. 여기는 한국이고요. 경기도 모처에 제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분위기가 아주 좋죠. 저 앞에 프리우스 한 대가 있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살타에 세워두는 프리우스가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요일 아침 7시인데 제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음료도 시켰고 아주 이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분위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예요.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원하는 것들은 다 얻을 수 있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이 진짜 이 국뽕이 차오른다니까. 한국에 오니까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국뽕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영상을 국뽕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한국 온 지는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병원 투어도 하면서 또 이것저것 구입할 것도 구입하고, 지금 있는 이 마이크도 50만 원짜리 마이크거든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여기 스타벅스에서 지금 음악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음악 소리를 거의 걸러주는 것 같아요.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바로 기술이야, 기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싸구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50만 원짜리 마이크라든가 300만 원짜리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사서 써보시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대충 보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제 그런 거 구입하시고 다 싸구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당연히 그런 건 싸구려죠. 근데 비싼 거 사시면 진짜 그 이상의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산이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소형 캠도 90만 원짜리 오지모 포켓 3거든요. 화질이 정말 엄청나요.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화질 자체가 미쳤어요, 미쳤어. 요즘 한국의 그 유튜버들이 거의 이것만 쓰신다고 보면 돼요. 브이로그라든가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이것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지금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뭐 레이저 치료 받고 하고 있는데, 한국 약이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효과가 좋아서 병도 빨리 낫고 있고, 물론 살짝 재발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 서비스가 진짜 저렴하잖아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땐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나왔다 들어보시면 진짜 제대로 느끼실 겁니다. 저도 젊을 때는 병원 치료를 안 하다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꺾이니까 이제 병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대 때 보이는 거랑 30대 때 보이는 거랑 40대 때 보이는 세상이, 그리고 제 몸 이런 것들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혈압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살도 찐 것도 있고 약을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한 것도 있고 막 이래서 고혈압이 왔는데 이거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들이 확실히 짜긴 짜요. 단짠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면 한국을 떠나는데 왔다가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내릴 때까지 내리고, 또 남미 가서는 또 저염식으로 열심히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혈압이 웬 말입니까? 거의 168에 1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때리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뭐 유튜브 한번 쳐보면 진짜 많이 때려요. 그동안은 정말 눈치 보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좀 성역화했잖아요.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삼성전자를 매도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매도를 부르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초대 못 받거든요. 그러면 정보 공유도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삼성전자를 해야지 않았어. 이재용 회장을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서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걸 막 이렇게 막 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주의자들 같아요. 그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뭐 처음 독고투자 시작할 때 첫 번째 영상이 그거였어요. 애플을 사고 삼성전자를 매도해라. 왜 그러냐면 반도체 기술 때문에 그렇다. M1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그 맥북을 제가 사서 써보니까 너무 신세계인 것 같아요. 너무 속도도 빠르고, 이게 삼성 노트북을 제가 오래 썼지만 LG도 그램도 오래 썼지만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 이 그 CPU 뭐 GPU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쪽인데, 이 설계 기술이라든가 이 제조 기술 자체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플을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제가 뭐 시장에 대한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결국 겨우 이제 구독자 3만 명의 그 작은 유튜버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죠. 3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했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달러를 사서 모으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국장을 떠나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매크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늘 이제 짐을 줄여야 되잖아요.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트북 하나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보조 모니터용으로 뭐 갤탭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거 좀 알아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엑시노스 자체가 지금 너무 기술력이 떨어져서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이라든가 탭 같은 경우에는 비싼 종류, 맨 위에 있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 단가가 한 26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150만 정도 하는 비싼 그 울트라급에서는 거의 30만 원 넘는 가격의 그 반도체 하나면 엄청나게 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200불대의 미디어텍, 대만의 미디어텍사의 AP를 쓰기도 하고 그보다 좀 비싼 이제 그 엑시노스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엑시노스랑 200불짜리의 그 미디어텍의 AP랑 가격대는 조금 차이 나지만 이 성능 차이는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텍사를 엄청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사의 그 AP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 거를 쓰질 않고 대만 회사 걸 쓰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 울트라 시리즈 제일 비싼 거잖아요. 제일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출시되는 상품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엑시노스를 넣어요. 성능이 떨어진 걸 넣고 해외로 수출되는 거는 스냅드래곤을 넣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드폰 울트라 20 쓸 때 20을 떨어뜨려 가지고 고장이 나서 급하게 제가 니카라과인가 온두라스에서 1200불을 주고 산 노트가 아니죠. 갤럭시 23 울트라거든요. 옛날 노트라고 올렸던 거, 펜 들어있는 거. 근데 얘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은 그 뭐지? 삼성페이를 못 쓰는 또 그런 납 기능을 넣어놨어요. 삼성페이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국 제품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차별. 와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서 쓰고 있는 이 울트라 제품 같은 거 제일 비싼 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진 거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매운동을 펼쳐야죠. 삼성이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했던 거랑 비슷하죠. 수출용 그 자동차에는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옵션도 엄청나게 빠방하게 넣고 그리고 부식 안 되게 아래 그 하체에다가 이런 특수공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칠하고 흡음재도 많이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국내 판매 차량이랑 해외 수출용이랑 너무 차이를 급을 나눠서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텍이랑 비슷하게 발열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스냅드래곤은 발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핸드폰 사실 때 해외 나가셔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차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국내산에다가는 저가의 그런 AP를 넣은 거니까 아무래도 마진도 많이 남겠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했던 거대로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이재용 회장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신격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거의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자국인들을 호구로 취급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조 디스플레이용으로 갤탭을 좀 알아봤어요. 갤탭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근데 미디어텍사 거를 쫙 다 AP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텍사 거 쓰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패드를 보니까 아이패드는 M1, M2, M3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아이패드로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사 AP를 못 쓰고 있고 타사 걸 쓰고 있고 또 급 나누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건 뭐냐면은 그 자사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의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사에도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0%였고 삼성이 19%였는데 지금은 10%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깨진 부분, 떨어진 부분을 TSMC가 갖고 와서 지금 60%가 넘는 엄청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뼈가 아픈 상황이죠. 그리고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스냅드래곤을 엑시노스가 따라잡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다시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것도 되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왜 그 7,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부회장에서 회장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 원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사이에 경쟁력은 점점 좀 떨어졌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ASMR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AS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안 좋게 나왔잖아요. 가이던스까지도 안 좋았는데 사실 이거는 예견이 됐던 문제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고객이 이제 인텔이랑 삼성전자예요. 물론 이제 TSMC도 있긴 있는데 TSMC는 엄청나게 많은 그 EUV 장비를 이미 많이 이제 쌓아둔 상태고 삼성전자라든가 인텔은 계속해서 막 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인가 올해 그 이재용 회장이 그 네덜란드 ASML 그 본사 가가지고 막 장비 좀 더 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엊그제 같은 일인데 지금 인텔이랑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인텔은 거의 지금 막 망하는 수준이고 막 정크본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파운드리 수주가 뭐 삼성전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인력을 줄이고 있고 나라에서 돈을 한 50조 정도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예견이 됐었어요. 예견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EUV 장비 전에 이제 DUV라는 장비 있었는데 DUV 장비 같은 경우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저 일본 기업들이 이제 다 주름 잡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EUV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안주했단 말이죠. 일본 기업들의 단점 중 하나가 뭔가 안주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놓쳐가지고 뒤처지고 멀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90년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기업들의 그 전자 기업들의 그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끝물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일본 기업들이 DUV에서 이제 명맥이 끊겼는데, EUV 다음 차세대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EUV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나노까지 나왔는데, 2나노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EUV 위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차세대 신공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ASMR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일본 기업들이 좀 먼저 빨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DUV 다음에 EUV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활 걸고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유리 그 기판에다가 뭔가를 쌓아서 이렇게 뭐 쏘는 이런 방법들 뭐 채택한다고 하는데 그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것 쪽에서 지금 앞서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SML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봐야겠다. 주주분들은 그쪽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체크를 해보긴 할 텐데 당분간은 EUV가 이제 몇 년 동안 향후 몇 년 동안은 뭐 시장을 주름 잡는 그런 기술이긴 하겠지만 그 뒤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10년, 20년 만에 계속해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회계분이 바뀌는데 지금 약간 그런 바뀌는 변곡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HBM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도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커졌냐면은 만년 2위였던 삼성전자 아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매출을 앞지르고 이익도 앞지를 가능성이 4분기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도체 역사에서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 23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요. 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른다. 뭐 주가는 못 앞지르겠죠. 시총은 못 앞지르겠는데 어쨌든 4분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4분기부터 당분간은 장난이 아닐 것 같다. 반도체 부분만 볼 때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 기업이고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만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백화점과 어떻게 보면은 다이소와의 차이라고 해도 다이소는 좀 그런가? 어쨌든 제가 이제 비교를 잘 못하겠는데 예를 잘 못 들겠는데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국민 단타주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약간 잡주적인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주가의 변동도 굉장히 심했고 뭐 이벤트가 되게 많았어요. 뭐 감자도 많이 했지 그리고 액면 합병도 많이 했지 뭐 계속 적자였는데 계속 망하다 하다가 또 돈 받아가지고 증자해가지고 또 살아나고 다시 망하고 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최근 20년 동안에 돈을 제대로 번 해가 한 4, 5년도 안 될 거예요. 만년 적자였어요. 근데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린다고 돈 투여하고 그 국가 자본도 들어가지 증자도 하지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 잡주 어떻게 보면 카지노의 도박장 같은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야 진짜 최근 4, 5년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업이 진짜 우뚝 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나의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대에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살아나니까 그래도 뭐랄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이렇게 살아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해서 박스피가 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 하이닉스 주식은 너무 국민 카지노 같은 그런 주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 한국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날렸던 그런 주식이기도 해요. 정말 수십만 채의 집한 돈들이 하이닉스에 들어갔고 또 날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 최근 20년, 30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아무튼 삼성전자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자체의 전 근대적인 뭔가 그런 기업 문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문성이 부족한 CEO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사회도 너무 거수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술이야, 기술. 반도체 설계 능력 자체가 딸리는 거죠, 사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엔지니어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형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직 제의가 뭐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근데 형 자체가 약간 고지식한 사람이어가지고 저처럼 고지식한 거.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 좀 수원에 사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고 아들내미 둘이 있는데 걔네들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속 있고 삼성전자에 한 벌써 몇 년 됐지? 한 18년, 19년 있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로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역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겠지만 아무튼간에 그 삼성전자든가 하이닉스 같은데 이런 데서 이직을 해가지고 넘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커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많이들 미국 회사라든가 다른 기업에다 이렇게 다른 나라 기업들에 이렇게 브로커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서 LG전자 다니다가 이제 그 엔비디아로 가셔가지고 상무로 되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데 인생이 역전되더라고요, 진짜. 가족이 다 갔는데 와, 한 몇 년만 더 있으면은 빌딩 하나 살 것 같은데 조그만 꼬마 빌딩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자사주도 엄청나게 뛰었고 한 그분이 넘어가신 지가 5년 넘었는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사주. 와, 진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LG를 다녔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옛날에 칭화윤이라고 하는 지금 망한 회사 같은데 반도체 인력이 수백 명 한국 삼성이라든가 LG 다녔던 인력들의 수백 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칭화윤이 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 갔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경쟁사라든가 뭐 SMIC 뭐 이런 데로도 많이 갔을 것 같고 지금 SMIC가 D램 같은 경우에 뭐 10나노 이상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기술력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인력 유출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인력 유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인력 유출로 거의 메이저급 나라들에서 보면은 거의 최하위권. 그러니까 인력 유출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 중 하나였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를 받은 그런 엔지니어들이 그냥 미국에 이제 주저앉은 경우들, 거기 이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제가 5년도 6년도에 이제 뉴욕에 있었거든요. 뉴욕에 있을 때 제 아는 지인이 충북대학교 반도체 학과, 충남대인지 충북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다녔는데 그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교수님이 자꾸 이직제로 오는 거야. 대학원까지 내가 당신을 장학금 줄 테니까 여기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제의를 받는 거예요. 와,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얘를 알고 얘가 반도체 학과인 거야 어떻게 알고 얘한테 제의가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2000년대 중반에도 그 정도였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나라에서 미국에서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인력들 뭐 학생들까지 다 그냥 싹쓸이 그러니까 완전히 흡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인텔이 못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TSMC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지만 엔지니어 구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막 철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집요할 대로 집요한 거죠. 아무튼 인력 유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언어적인 그런 장벽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지도 않고 국제학교가 그리고 물가가 우리가 로컬인데 한국인들 살기에는 물가가 한국이 제가 볼 때는 비싼 나라가 아니에요. 뭐 돈 없으면은 저기 블루클럽 가서 10,000원 주고 머리 깎고 뭐 다이소 가서 물건 좀 사고 그리고 김밥천국에서 밥 먹고 이러면 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일을 하면은 먹고 살 방법은 되게 많아요. 입에 풀칠하고 살 수는 있어.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약간 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시잖아요. 동남아 가시면은 현지인들처럼 뭐 하루 이틀 살 수 있어요. 만 원 살기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도 이제 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결국에는 해외에서 살아도 물가가 싼 나라 살아도 한국에서 살 때랑 돈 쓰는 게 비슷비슷하구나. 3, 400만 원 그냥 쓰는구나. 서울에 살 때 그 정도 썼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인재가 살기도 되게 힘든 나라고, 또 한국 인재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살기에는 뭔가 처우라든가 그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딸린다. 미국에서 박사 받은 분이 웬만하면 미국에 있고 싶어 하죠. 왜냐면 연봉 차이가 나잖아요. 실리콘밸리 가면 기본 30만 불 정도는 받으니까. 근데 한국 오면은 일단은 뭐 과장으로 오면은 뭐 연봉 1억이 안 될 경우도 많고, 요즘엔 처우가 좋아서 1억씩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어쨌든 간에 연봉 차이가 한 2배, 3배, 4배 차이가 나잖아요. 또 거기서는 좀만 잘하면은 확 10억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인재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다. 인력 유출이 계속 되고 있고,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 경쟁력이 점점 퇴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 산업인데, AI 산업에선 이미 천재적인 그런 인력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도 보면은 뒤로 밀려 있어. 인력들에 대한 순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인텔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20년 동안은 정말 그 반도체, 특히 이제 D램이라고 하는 저렴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헤게모니를 쥐었잖아요.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그 CPU에 대한 헤게모니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삼성전자랑 비교가 안 된 거예요. 삼성전자는 거의 인텔에 비하면 뉴페이스나 다름없죠.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던 인텔이 지금 퀄컴이라는 뉴커머한테 지금 인수가 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연초만 하더라도 인텔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텔의 저력을 믿는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한 얘기고 유튜버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인텔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데 인텔이 지금 나라에서 50조라 되는 엄청난 돈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중국이 그 자국 반도체 업체들 돈 많이 지급한다고 막 지원한다고 막 뭐라 하신 분도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지원 안 해준 거지, 강대국들은 다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좀 지원을 해주고 세제택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역대 정권들이 다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냥 뭐랄까 잘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은 R&D에도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정치가 문제인 것 같아. 대통령도 잘못 뽑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튼 간에 이 헤게모니라는 거는 한번 그 타이밍을 놓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처지게 되면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놓쳐버리면 딱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CPU 단까지도 다 먹어버릴 것 같고,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CPU랑 GPU를 합친 반도체가 바로 M1, M2, M3, M4잖아요. 요거 반도체를 밀고 가면서 거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도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애플이 막 그 독을 품고 이 반도체를 다른 기업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센스를 주거나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수출이 아니라 그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퀄컴도 힘들어집니다. 퀄컴도 힘들어지고, 반도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힘들어지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그냥 하청이 되는 거고, 엑시노스는 아무도 안 쓰는 거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극강의 그 반도체를 애플이 만들고 있는데 그걸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애플을 사고 삼성전자를 팔라. 만약 롱숏을 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편으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를 저렇게 막 기를 막 쓰고 막 자립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들은 되게 안 되는 것 같다. 파운드리라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구나. 한국도 안 되잖아요. 한국은 안 돼요. 제가 볼 때 안 되는데 미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만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대만의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이런 지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CEO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문 경영인으로 바꿔야죠. 바꿔서 다 바꿔야 돼요, 진짜. 전자 자체를 회사 기업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스타벅스도 뭐 대표 바꿨잖아요. 뭐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 시장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가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재용 회장을 더 좋아하는데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적인 평가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였어요. 일단은 그 대표가 되기 전에부터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증권가에서는 야, 이 사람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는 있었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이재용 회장을 막 추앙하고 재용이 형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약간 봉건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로 막 돈 많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막 무슨 형 용진이 형 막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경영 진짜 못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구분해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돈 많고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면 형 하면서 막 임금님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 봉건적인 그런 마인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간에 10년 전에 14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이 이 사람이 회장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증권가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뭐 합병 이런 거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이렇게 뒤통수 친 거죠. 국민들한테 큰 손해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회장이 올라섰는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올라간 건 마찬가지죠. 어때면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정의로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뭐 특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거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라든가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야 한국이 되게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피크아웃 한 것 같아. 이게 도덕성도 많이 겨뤄야 되고 검찰이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야 얘네들 진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던데 국민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라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뭐 도덕적으로 뭘 하든 탄간오리가 되든 뭐 청렴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년 만에 본 한국은 장점도 많고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되게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본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업들을 말아 먹었는데 뭐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아시게 될 것 같고, 일단은 2000년대 중반 2015년 뭐 이쯤 돼서 이제 임원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피크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갤럭시 S 시리즈 5였나 뭐 그 전에 제품들이 막 7, 8천만 대씩 팔리고 막 지금은 갤럭시 S 시리즈 이런 거 S 시리즈가 1년에 2,200만 대, 300만 대 팔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8천만 대, 8,800만 대가 아마 피크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 이제 애플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갤럭시는 비싼 폰들은 안 팔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잘 해놓은 거고, 그거를 이제 그분이 이제 식물일관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그거를 이제 추수를 한 거죠. 단물을 이렇게 빨아먹은 건데,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점점 삼성전자의 그 경쟁력이 뒤처지게 된 거죠. 디스플레이 LCD 쪽은 완전히 중국한테 먹혔고, 지금 LED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금씩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먹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발열 문제 때문에 갤럭시 S7이 막 중국에서 막 불타고 막 터지고 막 이래.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갤럭시 S7은 들고 타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붙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수모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뭘 갖고 있었냐면은 보조 배터리, 삼성 SDI에서 만든 보조 배터리 갖고 있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가지고 9% 오르더라고요. 와, 그런 일도 경험했었고, 그때 당시 뭔가 배터리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력 산업들이 뭔가 이렇게 쇠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엔 쇠퇴를 했었고,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되게 뭐 말이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다 막 이런 얘기 많아 지금 쏙 들어왔잖아요. 제가 배터리 안 된다, 결국엔 중국한테 먹힌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악플들이 당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조용히 사라졌죠. 제가 목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포스코 그 뭐였죠? 그 배터리 관련된 회사, 그것도 목표가 30만 원 얘기했어요. 그때 70만 원대 30만 원대 내려왔잖아요. 자, 엔비디아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시총 2만 볼 대로 내려올 것이다. 웬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간에 2000년대에 그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 산업이라고 했던 그런 그 산업들이 2000년대 중반에 꽃을 피웠는데, 그때 그 이재용 회장이 뭔가 신수종 산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제 막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재용 회장이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메인으로 있으면서 뭔가 한 게 없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선대 회장이 일군 산업에 대한 열매만 따먹은 거죠. HBM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가 재작년이면은 그 AI가 이제 탁 트기 전이잖아요. 그때 그 사업부라든가 이런 쪽들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뼈아픈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HBM 뜨니까 부랴부랴 다시 이제 태스크포스를 해서 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없앴던 사업들을 이렇게 다시 살린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인력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다른 회사로 가고 퇴사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사회가 문제다, 뭐 주주 환원이 안 된다, 뭐 거버넌스가 문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기보다는 일단 사장부터 교체하고 그리고 전문의 경영인이 뭔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일단은 지금 이재용 회장 체제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그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대선 후보로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더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뭐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되면은 내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용 회장이 좀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다. 본인의 주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뭔가 늘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포기를 잘 못해요. 포기하는 순간 내가 실패했다고 이게 낙인 찍고 결론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에는 참 불투명하구나. 그 주식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국장은 정말 힘들구나. 박스피는 앞으로도 한 3, 4년은 적어도 쭉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만약에 HBM 못했다면 진짜 코스피는 2200, 2300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반도체 얘기로 거의 40분 넘게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